안녕하세요. 부천 성모 88 정형외과 대표원장 안치영입니다. 얼마 전에 뉴스가 좀 떠들썩하게 났었죠. 대치동 학원가에서 이제 ADHD 집중력을 향상시키는 약이라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극소량의 마약을 섞어가지고 판촉행위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이제 경찰도 수사를 나서고 그거를 이제 마신 학부모님들한테 협박 아닌 협박도 하게 되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사태를 보면서 조금 씁쓸하죠. 요새는 이제 미디어, 인터넷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정보의 홍수이기 때문에 ADHD는 제 전문 과목도 아니고요.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을 드리긴 하겠지만 전국에 이제 정신건강의학과죠. 정신건강의학과 선생님들이 보시면 저 가소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아는 선에서 제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들, 그러니까 자제분들이 공부를 잘하기를 바라고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에 가고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직업을 가지고 훌륭한 성공적인 인생을 살길 바라기 때문에 자제분들이 공부를 할 때 좀 더 집중력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면 예전에 저 공부할 때는 총명탕이라고 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ADHD 환자들한테 쓰는 약을 써가지고 집중력을 높이는 방법들이 불법적으로 좀 행해지는 경우가 간혹 있었습니다. 예전에 뉴스로 나온 적도 있고요. 그런 거를 이제 처방하는 선생님들도 예전에 그런 분들이 조금 계셨었고요. 지금은 워낙 미디어를 통해서 알려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신 분들이 없고 ADHD로 고통받고 있는 환우분들한테 적절한 약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그래도 이제 부모님들 마음이라는 게 집중력을 높일 수 있고 본인들의 이제 자제분들이 성적을 올릴 수 있다고 하면은 혹할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이용해서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이 잘못이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이 없게끔 만들어야 되는데요.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ADHD는 말 그대로 우리 몸에 뇌에서 나오는 호르몬의 부족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 대부분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울증이나 폭력 성향이나 모든 것을 나타내는 게 도파민이라는 이 호르몬이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건데요. ADHD가 있으시는 환자분들의 이제 뇌 MRI 영상이나 여러 가지를 연구를 해보면은 이 도파민이 적게 나오면서 뇌 전두엽의 활동성이 현저하게 좀 낮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통 치료는 이 도파민을 재흡수하는 것을 좀 억제해 준다거나 거기에 이제 노르에피네프린이라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이거를 재흡수를 조금 못하게 해가지고 말 그대로 도파민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겁니다. 도파민의 활성도를 높여주는 건데 이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은 단순히 ADHD에만 연관되어 있는 호르몬이 아니고요. 우울증에도 상당히 많은 연관이 있는 호르몬입니다. 제 전문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는 제가 너무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않고 저도 아는 거를 더 말씀드렸다가는 제 미천한 지식이 다 탈로가 날까봐 설명을 조금 멈추겠는데 어쨌든 이 도파민의 호르몬의 작용을 일으키는 건데요. 여기에 여러 가지 기전을 일으키는 약물들이 들어가는데요. 이런 약물들을 복용하게 되면은 ADHD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주의가 산만한 성향이라거나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는 경우에 그런 치료가 잘 되게 됩니다. 특히 요새 이제 정신과 약물들은 예전에 우리가 막 영화에서 보던 60, 70년대 정신과 약물이 아니고 워낙 많은 경험이 쌓이고 워낙 약물도 쉽게 말하면은 개발을 반복해서 왔던 약물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안전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이거를 잘못 사용을 하고 오남용을 하는 경우가 문제고요. 제가 아까 이제 ADHD에 대해서 간단하게 조금 설명을 드렸지만 이 도파민이라는 물질 자체는 워낙 마법 같은 역할을 발생시킵니다. 이 도파민을 과하게 분비시키거나 과하게 흡수를 억제해서 인간의 가장 쾌락적인 면을 자극하는 게 대표적인 게 마약이고요. 그 대표적인 마약 중에 하나가 이제 저희들이 흔히들 말하는 필로폰이라는 약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명칭은 메틸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인데 원래 암페타민이라는 약물은요. 원래 정신과약이나 감기약으로 많이 사용되게 됐던 약물인데 이거를 인간의 쾌락을 추구하는 그릇된 욕망으로 합성 마약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원래 우리의 전통적인 마약은요
오피오이드계, 말 그대로 아편이죠. 아편에서 파생된 마약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흔히들 말하는 코카인, 남미에서 자는 코카잎에서 추출해가지고 메틸암페타민은 엄밀히 말하면은 이거는 완전히 과학적으로 화학적으로 합성된 마약입니다. 암페타민이라는 성분에서 도파민을 과하게 발생시키는 그 성분만을 뽑아내가지고 마약을 만든 건데요. 결국은 이 도파민의 호르몬의 장난이거든요. 근데 이게 얼마나 많은 중독성이 강하냐면요. 필로폰을 끊는 과정은요. 마약의 이 중독 지수를 나타내는 게 있는데요. 이 필로폰 같은 경우는 이 마약의 중독 지수, 그러니까는 이걸 단약을 한다고 하잖아요. 마약 중독자분들이 이걸 끊는 과정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필로폰의 대표적인 작용 중에 하나는 물론 뭐 기분을 좋게 하고 환각, 환청, 환시 이런 것들도 일으키고 하지만요. 현재 본인이 하고 있던 행동들에 대해서 엄청난 집중력을 키워줍니다. 필로폰에 마약 중독된 사람들을 한번 보실 기회가 없지만 저도 많이 보진 못했습니다. 근데 책을 찾아보거나 그랬을 때 그런 분들을 보면요. 그 필로폰을 했을 때 이런 동작은 위험하죠. 죄송합니다. 근데 필로폰을 했을 때 현재 본인이 하고 있던 동작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그거에 대한 집중력이 엄청나게 높아지죠. 그러니까 며칠 동안 잠을 안 자고 밥을 안 먹어도 몸에 에너지가 넘쳐나게 되고, 실제로 그분들이 밥을 안 드시는데 어떻게 에너지가 나겠어요? 그게 다 뇌의 호르몬의 장난이게 됩니다. 근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은 그 당시에 한번 느꼈던 그 쾌락을 끊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좀 굉장히 늦게 드라마를 본 편인데, 이제 넷땡땡이라는 OTT에서 슬기로운 깜빵생활이라는 걸 봤어요. 거기서 이제 해롱이라는 캐릭터가 나오잖아요. 그분이 출소하자마자 마약상이 마약을 이제 경찰이 함정 수사를 한 건데, 드라마 내용을 말씀드린 겁니다, 저는. 근데 거기서 이제 필로폰을 보여주면서 너 할래? 이렇게 보여주기만 했는데도 생각해보세요. 마약으로 감옥을 갔는데 감옥을 갔다가 출소하는 그 시점에 그걸 보고 그 유혹을 못 이겨내가지고 다시 마약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특히나 지금 저희 나라가 마약에 대해서 젊은 분들까지 마약에 너무나도 쉽게 접촉을 하고 쉽게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유통 자체가 워낙 미디어가 발달되어 있고 SNS가 발달됐기 때문에 익명성이 보장되면서 마약을 구입할 수 있고 정말 끊기 어렵습니다. 정말 끊기 어렵고, 당연히 저도 안 합니다. 저 안 하는데 이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정말 하지 마세요. 정말 하지 마시고 장난으로라도 하지 마시고요. 미국에서 가장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 마약 중에 하나가 펜타닐이라는 마약입니다. 이거는 원래 강력한 진통제인데요. 이걸 이용해서 이제 미국에서 이걸 이용한 마약으로 중독자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고,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뭐 필라델피아 어떤 거리에 좀비같이 움직이고 움직이지 않고 있고 뭐 이런 사람들을 보면 이게 다 펜타닐 마약의 중독이거든요. 근데 이 펜타닐이라는 마약 자체는요, 엄청난 환각 효과가 있고 엄청난 쾌락을 불러일으키는 동시에 금단 증상이 다른 마약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금단 증상을 못 이기기 때문에 다시 찾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문제는 기존의 마약들에 비해서 쌉니다. 싸고 구하기가 너무 쉬워요. 이게 마약성 진통제이기 때문에 암성 진통이나 정말로 뭐 CRPS 같은 복합통증 증후군 같은 환자들한테만 처방이 돼야 되는 건데, 이게 불법적으로 유통되는 게 너무 많고요. 저 여기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저는 맨날 저 사람은 드라마나 영화나 보고 웹툰만 본다 생각하는데, 이제 웹툰 중에서도 이런 펜타닐 마약을 가지고 주제로 하는 웹툰들이 있거든요. 거기서 보면 뭐 젊은 친구들이 그거에 중독돼서 그거를 얻기 위해서 그걸 또 유통시키고 이런 과정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어쨌든 마약은 절대 하지 마십시오. 절대 하지 마시고, 정말 제 개인적인 사견인데 이 ADHD를 이용해서 환자분들을 계속 케어하고 계신 가족분들도 계시고 의료진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받는 고통들을 생각 안 하시고 이걸 단순히 불법적인 돈벌이로 생각하셔가지고 마약을 섞고, 정말 이거는 좀 강력하게 처벌을 했으면 좋겠고요. 이게 오히려 ADHD 환자분들에 대한 편견을 세상에 조금 더 높이는 거거든요. 그럼 마치 이 ADHD 환자분들이 이런 마약류들을 먹는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아닙니다. 정말로 안전한 의약품으로 ADHD를 치료하고 계시는데, 이런 사람들 때문에 그 환자분들에 대한
안 좋은 선입견도 심어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마약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아 이게 정말로 더 가까운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심어줄 수도 있기 때문에 정말로 꼭 잡혀서 꼭 처벌을 받았으면 좋겠고요. 전국의 전 세계 ADHD 환우분들 및 가족분들 힘내십시오. 저는 도움은 못 드리지만 여러분들 항상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